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어 지금 탈북민의 그 남한 사회에 좀 이 동화되는 과정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다뤄보는 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는 탈북민이 느끼는 한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남한 사회가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이 사회성을 가지고 악착 같은 사람, 아닌 사람은 이게 상당히 좀 적응을 못 해가지고 젊은이들 중에 수십만 명이 히키꼬모리라고 집에 갇혀서 사회활동이 단절된 채 살아갈 만큼 사실은 이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문제도 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탈북민들 중에 보면 이 사회에 이제 어쨌든 뭐 좀 힘들게라도 노력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선을 넘어올 때 생각으로는 그래도 능력만큼 대우를 받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서 살아갈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 뭐 스타급 탈북인 몇 명 빼고 나머지 탈북민들의 삶은 상당히 어려워요. 또 스타급들은 너무 뺀질거리면서 솔직히 말하면 정치 바람을 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탈북민들 중에 그래도 북한에서 엘리트였던 사람들은 넘어와서 여기 나머지 탈북민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구심점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지 한 몸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열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실어서 넘어왔는데 그러면 북한 사회에서의 그런 서열이 한국에서도 좀 유지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것도 좀 느꼈거든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편향들이 뭐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있을 때도 뭐 이제처럼 고위층 뭐 어떤 뭐 엘리트 직위에서 생활하시던 분들이 또 여기 오면 사람이 욕심이 또 뭐 생기겠죠. 내가 거기서도 이렇게 간부를 했는데 여기 와서도 뭐 어떻게 남이 밑에서 일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또 이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거기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왔지만 북한에서는 북한이고 여기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는 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해서 사회 진출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시작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하나하나 직업훈련 다 받으면서 정착교육도 받고 나중에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편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사님 보셨을 때 탈북인들 중에서 여전히 남한 사회에서 일종의 자기의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뒤처져 있는 분들이 숫자가 좀 많죠? 좀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대략이라도. 지금 3만 8천원 넘어왔으면 그 중에서 살기가 굉장히 고달픈 분들이요. 근데 이 생활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분들 기질이나 그렇죠. 또 탈북해서 결단하고 넘어오는 과정에서 보면 그런 기질이 남아 있는 분들이 성공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니겠어요? 한번 걸러지는 과정에서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처럼 너무 북한 사회에서 내가 노력의 대가도 못 받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협동이라는 사회주의 그 체제에서 똑같게 나눠 먹고 똑같게 받고 뭐 이런 체제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탈북 과정을 겪으면서 탈북민들 대다수가 중국에서 정착할 때도 동남아에서 내가 일한 것만큼 월급도 받고 이런데 이렇구나. 내 노력이 대가라는 게 이렇구나. 근데 북한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순간부터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또 다 무슨 내가 뭐 한국 사회를 정착 못했다. 그럼 물론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착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처럼 편향이라든가 선입견이라든가 내가 언어에서 어디서 자꾸 이렇게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좌절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또 남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성향의 분들도 계시대. 내가 죽을 고생해서 넘어왔는데 이 사회가 자기를 제대로 수용해주지 않는다. 그런 분도 좀 계시고 또 일부는 또 중국으로 가거나 또 재입국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하게 되실까요? 작년까지 제가 재입국한 인원이 200명 좀 넘는다고 그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됐다 했는데 예. 실제로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선입견을 바라보고 편견, 차별하고 좀 이런 데서 그래도 내가 아무래도 여기 와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그런 편견 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취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정확히 말하면 200명이라 하면 재입국이 200명이라 하면 20명 정도 그렇게 자원적으로 넘어간 거고 나머지는 어떤 그 보위부의 강압이라든가 그다음에 먼저 넘어간 어떤 사람들이 꼬셔서 이제 꼬셔서 약점을 넘어간 잡고 사람들이 유혹하거나 같이 이렇게 생활하던 사람들이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그 북한 보위부에다 주면 그 보위부에서 공작을 해서 예, 그렇죠. 전화 와서 이제처럼 거기 가족이 있다.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을 앞세워 가지고 인질로 데려와서 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전화하면 그냥 돈 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꼬셔서 가는 사람들은 그 가족을 중국에 좀 와라. 예, 그렇죠. 나 좀 데려가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보위부 사람이 그 가족을 데려와 가지고 그 전화하는데 전화를 하게 합니다. 전화해서 예전에는 뭐 돈 좀 도와주시오. 저 뭐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가족이 갑자기 빨리 넘어오세요. 그 대한민국에 와서 못 산다고. 그래도 어머니 당이 요즘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면 뭐 여기서도 다 혜택이 좋아서 아무리 한국 갔다 다시 넘어와도 감옥에 안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고 뭐 하겠다는 뭐 회사도 좋은 것도 다 취직시켜주고 너무 좋다고 넘어오라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돈말만 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넘어오라 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섬뜩해가지고 몇 번 전화했는데 몇 번 전화하니까 계속 언제 어디로 그러니까 꼬셔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말씀. 그렇겠죠. 그래도 이까지 넘어올 정도로 각오를 하셨으면 이 사회가 자기 마음에 좀 안 들었더라도 그래도 실망하고 갔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네, 많지는 그렇게 않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 박사님이 봐오셨을 때 이제 일정하게 이게 이제 한 38,000 단계인데 앞으로 또 북한이 이제 좀 더 어려워지고 하면 어느 시점에서 이제 중국도 혼란해질 수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시진핑이가 이제 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중국 내부도 좀 혼란해지고 이렇게 되고 북한도 앞으로 이제 핵을 개발한다 이러면서 계속 가다 보면 또 더 살기가 어려워질 거고 그럼 어느 순간에 또 탈북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38,000명인데도 이 관리나 또 그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탈북인 관리를 저는 국정원이나 통일부에서 하는 것도 좀 잘못이다. 차라리 탈북인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기구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탈북인들 스스로를 좀 앞세워서 적극적으로 탈북인의 이 관점이나 시각에서 좀 이 직업 교육도 시키고 또 실제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게 낫지. 통일부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북한하고 대화하는 거고 국정원도 북한의 간첩기관처럼 하는 짓거리도 하는데 이런 두 기관이 탈북자분들이 넘어왔을 때 뭐 신원을 줘야 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에 그쳐야지 계속 그 조직에 왜 탈북자 관리를 맡기는가 하는데 저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아무리 통일부든 국정원이든 뭐 이제 지금 탈북민들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단도 지금 있거든요. 남북 하나 재단. 있는데 제가 그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북한 이탈 주민 상담사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 교육 받을 때 보니까 그 교육이 수료가 되면 통일부나 남북 하나 재단에 취직할 수 있는 탈북민
신분이 예. 몇 명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탈북민들 상담할 수 있는 거는 물론 한국 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비율을 따지면 그래도 절반은 채용을 해야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탈북민들이 심정을 더 공감할 수 있는 거는 또 같은 탈북민들이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사는 또 한국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이래서 채용 비율도 남북 하나 재단 통일부도 5대5로 해서 탈북민들이 설 자리도 줘야 된다고 저는 공평하게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면 탈북민들을 돌보거나 지원하거나 또 연관이 있는 기구가 뭐 어떤 데가 있습니까? 크게 없고 지금 남북 하나 재단 하나밖에 하나 없습니다. 정도밖에 없네요. 예. 그러면 이 정부의 그 행정안전부 네. 이런 데서는 탈북민에 대해서 돌보는 이런 기구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참 그것도 희한하네요.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예. 그 다음에 뭐 위에 광역자치단체를 관장하는 데가 행안부인데 행안부 안에서 그런 부서가 있어가지고 네. 지자체별로 탈북인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교육시키고 하는 그런 기구 모임 네. 또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챙기는 일들을 하게 해야 될 건데 그게 행안부가 전혀 관계가 안 되고 예, 있다는 관계가 거죠. 안 되고 그냥 통일부에서 그 남북 하나 재단이라는 그 재단에 어떤 정책적인 거 뭐 이렇게 전달하면 재단에서는 그 탈북민들한테 공지하고 또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만. 예, 그런 역할만. 예, 그런 것들이 재단이라는 형태로 시행되는 것도 잘못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행정기구로 네. 내려와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제가 동사무소에 갔더만 요 근처에 네. 동사무소에서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한국말 좀 못 알아듣고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봤더만 저 동남아인을 알바로 채용해가 동사무소 앞에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면 어떤 데는 뭐 동남아인이 공무원이 되거나 경찰이 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직자 채용에서도 일정하게 탈북민들끼리 경쟁을 하게 예. 해서 필요합니다. 예, 공직자 공무원을 뽑을 때 일정한 숫자만큼은 탈북민들 안에서 탈북민들이 자기들 경쟁 그렇다고 막 다 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중에서 경쟁을 통해서 하고 또 어떤 북한 정책에 관한 부분이나 북한에서 나온 분들의 또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뽑을 때도 그 안에서 경쟁시켜서 뽑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국민의 한 1200~300분의 1쯤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비율을 조정해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를 해야 그분들이 어쨌든 사회에 나름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동서독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네. 동독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서독 지역에 소득이 한 60~70%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부 네오나치라고 해가지고 거구가 되거나 네. 젊은 사람이 아예 서독 지역으로 떠나고 네. 황폐해지는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적어도 38,000, 한 4만 명이 되면 자기들끼리의 소사이어티를 가지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제 변경을 좀 해야 될 때가 됐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어떻게 예, 보면. 저도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계는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처럼 뭐 사회복지학 박사, 의사 다양하게 기술적인 어떤 전문가 자격증 면허를 다 따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없습니다. 예, 이제처럼 다 준비되고 어느 정도 나도 여기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도 탈북민 채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 각 부처 교육부다. 교육부도 교육부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도 채용할 수도 있고 이런 각 분야별로 탈북민들이 설 자리도 좀 정책적으로 좀 자리를 주면 그러면 탈북민들도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런 전문가 자격을 땄다 해도 이 탈북민이라는 그런 타이틀에서 좀 취직하기 힘든
그런 환경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게 네. 이게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어느 한계까지 올라가고 극복을 했지만 그러면 그 사람의 노력이 공정하게 보상이 되어져야 그렇죠.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의 공정성을 인정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들을 마치 이제 이류 국민이나 이방인. 이런 것처럼 이방인처럼 대우하면서 그들이 자격을 따고 노력을 하지 않고 뭐 술이나 먹고 다니고 막 이래 스스로가 망가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사회에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 노력의 역할만큼의 대가를 당연히 받는 것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의 우월성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 스타급 탈북민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내가 방송국 같은 데서 많이 만났으니까.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뺀질뺀질하게 정치판에 줄을 서고 또 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탈북 정책에 대한 제대로 정책도 좀 발표도 하고 맞습니다. 또 정부에 여러 가지 요구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고생한 것을 보상받겠다는 식으로만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 탈북인에 대한 전체적인 네. 그 위상을 올리고 제대로 대접받는 부분에서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는 게 제가 굉장히 좀 착잡함을 느꼈어요. 네. 네. 그런 편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일정하게 이 탈북 정책이나 또 북한에 관한 정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서 역할을 부여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공직자도 일정한 티오제를 도입해서 네. 그래도 뭐 한 1000분의 1이라도 탈북인들로 한다. 네. 또 경찰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다. 자, 탈북민들은 군대 안 갑니까? 한국에 오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오면? 어릴 때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예. 애들은 군대를 못 간다라는 게 있고 또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에서 19년 이상이 예. 되면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왔거나 그런 친구들은 군대를 갈 수 있는데 커서 왔다거나 여기 대한민국 정착 청소년중 왔을 때서 왔다 하면 예, 군대를 그렇게 못 하면 안 가겠네요. 되죠. 저는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고 봐요. 앞으로 군을 월배급 200만 원씩 준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진짜 줄지 안 줄지 예. 모르지만 그러면 탈북민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군대를 가도록 하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도 그들이 아니 그 물론 뭐 거기에는 탈북민들 중에 혹시 북한에 보고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성가시거나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예. 그건 그거대로 대응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죠. 병이 보고해봤자 뭐 예, 특별한 그렇습니다. 정보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부분에서 그들이 의무도 하게 하고 또 대우도 해주고 또 그만큼의 자기 역할이나 지분도 하게 하는 거. 탈북민들 중에 경찰 된 사람이 있습니까? 들었습니까 혹시? 한 명은 뭐 그때 방송하는 친구가 남자인데 경찰 한다고 했는데 뭐 그냥 경찰 학교 다닌다는 것까지만 들었지 실제로 경찰 하는지는 아직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알 건데 네. 못 들었어요. 저도 못 들었어요. 네, 탈북민들 중에도 경찰도 고위직도 나오고 또 군대 고위직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게 완벽한 차별 없는 국가를 저는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말로만 동포 하면서 남한 사회에서 뭐 약간의 정착금과 임대 아파트나 던져주고 그들에게는 뭐 예를 들어서 관리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탈북민들도 어쨌든 뭐 북한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왔을 뿐이지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여기 와서 또 그분들 나름대로 저도 물론이지만 열심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싶고 또 내가 정말 여기 도중에 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분들보다 더 한 발자국이라도 더 빨리 뛰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에 내가 다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추고 보니까 또 이런 데서 취직도 안 되고 또 이방인이라는 어떤 그런 편견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고 하니까 그런 데서 또 많이 좌절하면 대한민국 그 정착이라는 그런 타이틀 안에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정책도 좀 개선해야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노무현 때 제작된 곽경택 감독 영화 태풍 장동건이가 거기 주연을 했는데 네. 그 남한 사회에서도 이렇게
예측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남아를 떠돌면서 테러리스트가 되는 장동건이 이야기, 또 한국 정부가 탈북민에게 얼마나 가혹했는가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혁명 21에서는요, 전 세계의 모든 데 떠도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탈북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시스템도 더 잘 갖춰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기회균등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사회에 왔지만은 그걸 균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가진 이 편견이나 잘못된 시각은 교정해야 된다. 적어도 북한 사회가 싫어서 탈북한 사람만큼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껴안고 또 잘 보살피고 또 지원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인 중산층 이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정한 대우도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혁명 21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니 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거는 좌파들이 많이 하는데, 탈북민에 대한 이 현격한 차별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데, 네. 이 이야기는 좌파들이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렇다고 이 보수 우파 진영에서 탈북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나 또 이런 것들도 별로 말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버려진 사각지대로 탈북민 조직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버려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말 어쩌면 탈북민들이 여기 와서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만큼 어렵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사회적인 편견도 힘든 데다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 바라보는 시선, 너는 북한에서 그렇게 왔기 때문에 너는 이 사회에서 네가 설 자리는 없다. 또 하여튼 이런 시각들이 너무 있기 때문에 좌절하면 우리는 우리 잘못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런 북한 정권에서 우리가 30년 이상으로 몸 담가서 그 정권이 아니다 싶었기 때문에 여기로 온 건데, 마치나 죄를 지고 온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여기 온 것처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이 사회에서 과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의 하나로서 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 감소 국가에서 중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조선족보다 그 탈북민들을 우리가 먼저 껴안음으로써 한국 사회에, 그래도 북한 사회를 반대하고 네. 이 땅으로 넘어온 사람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계속 정착해 가면서 인구 감소에 대처하는 그런 이유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잘 한다면 이 탈북인들이 또 다른 한국 사회에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그냥 북한에서 왔다 이런 시선보다 어떤 우리나라 영토의 한 지역에서 전라도다 제주도에서 이사 왔다, 이런 같은 동등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저희들은 그게 만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김여주 박사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헤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카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yeah.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